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법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IRA 법안이 공정한 경쟁을 위반한 그런 차별적인 법으로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게 한 조치라고 하면서 미국이 기후와 환경 보호를 구실로 WTO 규정을 위반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주장에 미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태양광과 전기차의 과도한 투자가 세계 시장을 왜곡한다고 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시장을 왜곡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카운터파트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전기차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비아디 등은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서 미국에 우회 공급을 시도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의회는 관세를 125%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하면서 100% 관세를 시사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WTI 제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전망입니다. 미국의 2024년 회계년도 예산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미국의 2024년도 회계년도는 작년 10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예산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일부 예산안이 3월 8일에 처리된 데 이어서 나머지 6개 분야도 3월 23일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고 지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침으로써 셧다운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의 상승폭이 지난달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금요일에 발표한 2월 물가지표에 따르면 변동성이 강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작년 2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1월의 근원 PCE 상승률인 2.9%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2월의 근원 PCE는 또 전월 대비로는 0.3%가 상승해서 1월의 상승률인 0.5%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AP통신은 인플레이션 압박의 완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칠 것이고 금리 인하 시기도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2번의 인하를 주장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인하로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로 상향되면서 경제가 회복됐고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는 있지만 더 느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이 3월 점도표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금년에 총 3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고 1월 물가지표가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최근 몇 달간 CPI, PPI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연준이 목표했던 바에 다가간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리샤쿡 연준 이사는 현재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균형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고르진 않지만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인플레를 2%까지 지속 가능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금리를 너무 늦게 인하하면 경제가 억제되고 너무 빨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정체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고용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요일 샌프란시스코 연은 주최 대담에서 고용지표 호조로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연준이 기다릴 시간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며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최대의 수출입 관문 중 하나인 볼티모어 항이 다리 붕괴로 폐쇄됐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항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다리와 충돌하면서 다리가 붕괴됐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대형 참사는 피했지만 자동차 공급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볼티모어 항은 미국에서 9번째로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항구이고 특히 그 GM, 토요타, 폭스바겐 등이 이 항구를 이용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운송을 다른 항구로 옮겨야 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한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 금리는 4.59%였고 그 당시 시장 금리는 4.590%였습니다. 파월의 그 3번 금리 인하 예상 이후에 국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60억 달러의 그 대규모 입찰이었던 만큼 공급을 소화하느라 국채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된 듯합니다. 입찰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예상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찰률은 2.62배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자, 입찰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예상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찰률은 2.62배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20년 만에 국채 매입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생각을 담은 책이 출간되면서 5개월 전에 시진핑 주석이 했던 말이 공개되었는데 그는 그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채의 그 거래 증대를 언급한 시진핑 주석의 말을 공개했다는 것은 결국 통화정책을 시행한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은 위안화를 시장에 푸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부진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채 매입에 나설 경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는데 현재 중국 경제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가 오히려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돈풀기 정책이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그 4분기 GDP 확정치가 3.4%로 집계되면서 잠정치 3.2%를 상회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나뉘는데 이번에 확정치가 발표된 것입니다. 다만 지난 3분기의 4.9%와 비교하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79.4로 2년 반 내에 최고치였습니다. 전월치의 76.9%를 상회했고 예상치였던 76.5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2년 반 만의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로 나타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8%로 전월비 하락했습니다. 미시간대는 이에 대해서 높은 물가와 소비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었다고 봤는데 결국 소비자 심리는 개선되고 인플레는 안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51.97까지 상승하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화는 올해 들어서 벌써 7%가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그 예상보다 느리게 일본의 긴축이 진행되고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즈키 수니치 일본 재무상은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구두 개입성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2,000건 감소한 2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21만 4천 건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1만 9천 건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2만 4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66만 2천 건으로 예상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전월 대비 0.3% 감소했고 예상치였던 2.1% 증가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의 중간 가격은 40만 500달러로 2년 만에 최저치였는데 이는 건설업자들이 더 저렴하고 규모가 작은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최근에는 그 7%가 넘는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에 지금까지 기존 주택의 매매가 축소되었고 그래서 신규 주택의 판매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모기지 금리가 7% 아래로 하락하면서 기존 주택의 거래 수요가 늘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규 주택의 수요가 줄었을 뿐이고 주택의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